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이조 유육재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흡연율이 높은 만큼 지역사회는 흡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금연의 중요성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조가 생각한 키워드는 흡연, 금연, 건강, 건강검진, 금연 클리닉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흡연은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18년 국민건강 통계에 따른 국내 흡연율을 분석한 결과 남자는 36.7%, 여자는 7.5%로 집계되었습니다. 청소년의 흡연율의 경우 2019년 남학생은 9.3%, 여학생은 3.8%였으며 남녀 학생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학생의 흡연율 대비 남학생의 흡연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도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국민암센터는 간접 흡연을 하는 사람은 발암물질과 화학물질에 더 많은 노출이 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019년 한국 리서치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에 본인이 원치 않지만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10명 중 9명은 있다고 답을 하였고, 경험한 장소로는 길거리, 건물의 입구, 계단, 버스 정류소, 지하철 입구 주변 순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간접 흡연을 경험한 장소로 가장 정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약 4년간 공동주택 간접 흡연 관련 민원이 10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이 코비드-19의 감염 가능성과 환자의 중증도 및 사망의 위험도를 높이므로 현재 코비드-19이 유행인 상황에서 금연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흡연으로 흡입하는 독성 물질은 심혈관, 폐, 면역 기능을 손상시켜 코비드-19의 감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문제와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증가하며 국가적으로도 금연 정책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함으로써 금연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공공이용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금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모든 시설의 금연구역을 확대하였고, 금연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18개 지역 대학과 병원을 지역 금연 지원센터로 선정하여 사각지대에 있던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문 금연 캠프를 운영하는 금연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연 클리닉의 경우 운영비와 관련된 정부 예산은 매년 늘어나지만 금연 성공률은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연 성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보아 금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토바코 엔드게임을 통해 담배 제품 사용의 비정상화와 다양한 전략적 접근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담배 사용률을 종식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제기하고, 공급 측면에서의 조치, 니코틴 규제, 조세 및 가격 정책을 통한 관리에 초점을 두며 담배 사업의 수익성을 없애고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실현 가능성이나 법률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 및 관리 정책의 추진 기능을 위해 국민으로부터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고, 효과가 입증된 기존의 담배 규제 정책의 성실한 이행과 함께 효과적인 규제 전략의 발굴과 적용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사회적 필요성 및 중요성으로는 길방이라고 불리는 보행 흡연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실내 흡연에 따른 층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도 사회적 문제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보행흡연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2019년 한국리서치 정기조사에 따르면 담배 연기를 가장 많이 맡은 장소는 공공장소에서 길거리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의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공동주택에서의 실내 흡연에 따른 층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특히
현재 코비드-19으로 인해 외부에서 흡연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로 실내 흡연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실내 흡연 시 각층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 담배 연기가 위아래로 펴질 수 있고, 이는 간접 흡연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금연 아파트를 지정하였다는 소식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아파트 내 흡연 문제가 주민 공동체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발표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생산성 손실액, 조기 사망 등과 관련 비용을 포함하는데, 이것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흡연과 관련된 37개 질병 중 고혈압이 가장 높으며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순으로 높고, 이는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예산 지출이 증가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필요성 및 중요성입니다. 먼저 흡연 시 신체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첫 번째로 타르는 담배의 독특한 맛을 내는 점성의 검정색 액체로서 대부분 석탄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43여 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담배 연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혈액에 스며들어 우리 몸의 세포, 장기에 피해를 주기도 하며 잇몸, 기관 등에는 직접 작용하여 표피세포 등을 파괴하거나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연료가 연소할 때 불완전한 연소로 발생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폐로 들어가면 혈액 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려 만성 저산소증 현상을 일으키며 동맥경화와 노화 현상을 촉진합니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니코틴은 아편과 같이 담배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는 마약성 물질로 담배 중독 시 끊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니코틴은 말초 혈관을 수축하여 혈압을 높이고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키고 소화기 궤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담배 한 개비에는 약 1mg 정도의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으며 50에서 60mg 정도의 양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이 있습니다. 흡연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흡연자의 61%가 우울증을 앓았던 적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2에서 4배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지만 금연율은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흡연자의 경우 우울, 스트레스, 자살 등의 위험성이 훨씬 높습니다. 흡연이 우울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기간 흡연을 할 경우에 흡연자가 가지는 위험성은 많습니다. 담배로 인해 사망하는 인구는 매년 3만여 명이며, 흡연은 고혈압, 고지혈증, 뇌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 복부 대동맥류 같은 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 분류됩니다. 담배 연기는 기도뿐만 아니라 식도를 통해 소화기관으로도 흡입되어 소화기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심혈관계, 호흡기 질환 및 암과 같은 사망 원인이 직접적으로 흡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접 흡연은 폐암, 후두암, 인두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또한 심장병과 폐렴을 일으킵니다.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독성 성분들은 간접 흡연을 통해서 비흡연자에게 똑같이 전달됩니다. 산모가 간접 흡연을 할 시에는 유산, 전치태반, 저체중아, 주산기 사망의 빈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간접 흡연은 태아의 발육을 억제하고 영아 돌연사 증후군을 일으킵니다. 아동기에 간접 흡연에 노출되면 폐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고 키 성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기관지 천식, 중이염 등을 유발합니다. 흡연과 암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하루 흡연량이 많을수록,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할수록, 흡연 기간이 오래될수록 폐암의 발생률은 증가합니다. 지금까지 발표했던 사회적, 개인적 문제점 및 중요성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먼저 흡연 및 금연 관련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을수록 단기간 금연 성공률이 낮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 시작 연령이 낮아지면 흡연 기간이 길어져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어 조기에 흡연 및 금연과 관련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청소년 흡연과 관련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기 검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심내혈관 질환과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흡연은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흡연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도 본인 의지에 딸려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독려하여 흡연자가 본인의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금연의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이동 자체가 어려운 흡연자, 노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출장 검진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국가 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연 클리닉 사업은 현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금연 상담, 금연 교육, 홍보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 클리닉 인원을 확보하여 적절한 업무를 분업화해야 합니다. 또한 금연의 중요성과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금연 교육 및 홍보 사업을 개선해야 합니다. 홍보 사업의 경우 노인을 대상자로 추가하여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을 유도해야 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지만 성공률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 클리닉과 연계된 금연 어플을 통해 금연 유지 시간과 그에 따른 신체 내 변화 등을 파악하여 성공적인 금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하여 성공적인 금연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별과제에 대한 저희 팀의 의견입니다. 저희 팀은 이번 지역사회 간호 조별과제를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흡연은 흡연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비흡연자 및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금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 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기존 흡연 및 금연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금연을 시도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보다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